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평전 11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쩌면 어떤 분은 좀 소름 돋는다 라는 이제 표현을 쓰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발발 직전까지 그 이순신 장군님께서 대비하는 과정이 너무 시적절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이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주변 환경까지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시대 기준의 표현으로 정말 하늘이 돕는다, 천운이다, 하늘이 이렇게 이루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너무 절묘하게 맞아 돌아가는 과정을 밟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조하고 있는 책에도 몇 번이고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이제 그 임진왜란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적으로는 너무 가혹한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전쟁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무게감과 그 고통,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발발 5년 전부터 이제 조선에서도 뭔가 일본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이제 좀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설마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찜찜한 또 느낌도 드니까 이제 선조 이제 그 당시 조선 왕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조선에 쓸만한 장수 이제 명단을 나한테 다 올려라.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이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제 부상하시기 전에는 이제 신립이 조선의 이제 최고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신립과 이의를 불러다가 이제 조선의 각 이제 그 요충지에 이제 그 병사 상태가 어떤지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참고로 이제 신립과 이의는 다 이순신 장군님과 함께 이제 북방 함경도 지역에서 다 여진족과 이제 싸웠던 그런 장수들입니다. 자, 그래서 신립이랑 이의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놀랍게도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겁니다. 병사들의 상태가 너무 엉망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립이 보기에 수군이 엉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군에 복무하게 되면 복무 기간이 2배였어요. 왜냐하면 적응을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배를 타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막 흔들리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수군 병사를 안 하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장부에는 이제 병사 명단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물을 바쳐서 이제 병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관리들도 그걸 받고 너무 힘들고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니들은 니들 일 봐 하고선 그렇게 유야무야 하면서 내버려 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군 진영은 조선 초기부터 시작해서 중기까지 수군은 항상 최하 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많죠. 왜냐하면 왜구들이 툭 하면 노략지에서 쳐들어오니까. 근데 이때 당시 이제 200년간의 이제 평화 시대였기 때문에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서 수군은 명단만 있고 병사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신립이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왜구는 수군이 강하고 툭 하면 노력지에서 오니까 이제 수군이 강하다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육군이 강하니까 수군은 다 폐지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육군으로 통합해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왕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한번 활약을 합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님이 반발 이제 장계를 올리십니다. 또 대단하시죠. 신립이 더 고위 최고 장군으로 이제 대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육군과 수군은 반드시 병행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수군이 미리 예방적으로 왜군들을 막고 기세를 꺾어주지 않으면 육군에서도 승리하기 힘듭니다. 같이 동시에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아주 이제 뛰어난 통찰력으로 이제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어쨌든 일단 수군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한번 위기가 넘어갔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극적이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류성룡 대감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을 이렇게 자리에 앉힐 때 앞서 2번을 실패하십니다. 2번을 이제 고위직을 실패하고 나서 이제 3번째에서는 이제 반드시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여기서 반대를 하더라도 기어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만드셔서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앉힌 자리가 이제 전라좌수사입니다. 뭐 이제 전란 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딜한 거래를 비슷한 걸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 비슷하게 기어이 앉힌 겁니다. 무리수를 둬서라도. 그렇게 앉히시고 나서 신기하게도 이순신 장군님이 전라좌수사에 부임하신 이후부터는 14개월 동안 다른 보직으로 이동을 안 하시게 돼요. 뭐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툭하면 뭐 며칠만 해도 뭐 자리 이동하고 뭐 몇 개월만 있다가 뭐 딴 데 가고 막 계속 이렇게 이동하셨잖아요. 근데 전라좌수사에 앉으신 이후부터는 14개월간 오로지 전쟁 준비를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그야말로 천운이었습니다. 이거 뭐 뒤에 보면 이제 왜 천운인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병사 상태는 엉망이었고, 근데 시스템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 시스템이 나쁘지 않아서 그나마 어떤 이점을 가질 수가 있었냐면, 그래도 화포라든가 이제 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시설 같은 거는 물론 유지 보수가 더 필요했지만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도 되게 묘한 건데 이유가 있어요. 임진왜란이 1592년대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발발을 하는데 1500년대 이제 세 번의 이제 외변이 이제 미리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뭐 이제 뭐 삼포 외변, 뭐 사량진 외변, 그다음에 을묘 외변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의 비교적 큰 규모의 이제 왜군들의 이제 약탈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제 그 판옥선이 건조가 되는 이제 배경이 됩니다. 판옥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판옥선을 활용할 수 있게끔 배경이 깔린 거죠, 일단.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전선들이나 이런 건 다 방치돼 있었고 버려지다시피 하고 이제 관리도 소홀하게 있었고 무엇보다도 병사가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은 다른 장군 등과는 달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우선 명단에 작성된 대로 어떻게든 백성들, 이 군인으로 복무하기로 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전라좌수사에 이제 부임하자마자 초반에는 솔직히 좀 이제 무서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부정부패와 이제 관리들이 엉터리 이제 관리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엄벌을 이제 막 시행하시는 게 나와요. 이제 막 곤장형 막 하고 하신 거죠. 엉터리 이게 부대를 이렇게 운영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막 하신 거죠. 실제로 이순신 장군님께서 전라좌수사로 이제 부임하기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또 되게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순신 장군님께서 부임하기 전 5년 전에 이제 제법 큰 규모의 이제 그 왜구들이 이제 노략질하러 온 겁니다. 뭐 일본에서는 이때 당시 이를 후기 왜구라고 부른대요.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왜구입니다. 군대에 가까운 수준의 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부임하기 전에 이제 전라좌수사에 있던 이제 그 장수들이 나가서 이제 싸웠겠죠. 싸웠는데 이제 여기서 한 장수가 포위를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이제 책임자였던 가장 높은 장군이 일부러 그렇게 방관을 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부하 장수가 죽게끔. 그래 놓고 그 책임 전가를 하려고 밑에 있는 부하들의 이제 곤장형을 막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제 부정부패 사건이 있었죠. 이걸 보고 이제 신립이 이 사건을 이제 또 분석을 하다가 내려와서 이제 총책임자 너도 잘못이서라고 하면서 이 총책임자까지도 곤장 80대를 맞은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무튼 병사들을 다 일제시켜라. 그리고 교대로라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라. 14개월간 이제 하나씩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전선이나 뭐 화살통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걸 다 이제 살펴보시면서 방치된 거를 이제 목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과 군관들을 막 문책하고 이제 꾸짖으면서 똑바로 안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벌 줄 거를 막 벌 주시면서 다 재수선을 하게 하고 전선도 고치게 하고 심지어는 배에 이제 척수도 늘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더 만들라고 이제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백성들과 밑에 있는 지휘관들은 고됐겠습니까? 실제로 되게 힘들어했던 과정이 나오고 밑에 있는 부하 장수 중에는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순신 장군님과 이제 연전연승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형편없었던 곳이 놀라운 어떤 이제 장수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 날에 이제 발발을 하는데, 이 여러 가지 훈련 과정, 그리고 특히 이순신 장군께서 활쏘기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활쏘기.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것도 이제 대단한 어떤 그 식견이신데, 화포, 대포 중심, 그리고 불화살과 화살 중심의 해전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왜구들의 배 형태까지도 다 예상을 해서 판옥선이 속도는 느리지만 장거리, 원거리 공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시고, 또한 이 백성들의 훈련 수준이 아직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화포 훈련과 활쏘기 훈련 중심으로 대단히 많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놀라운 안목이죠. 전쟁 일하기 전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14개월이라는 기간이 뭐 긴 기간도 아니죠. 근데 임진왜란 발발 그 4월 13일 그 해 2월하고 3월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순신 장군님께서 맡고 있는 5개의 포구를 이순신 장군이 불시에 2, 3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발발 한 달 전에 쭉 돌면서 지휘관들과 흔쾌히 술을 같이 마시는 난중일기의 기록이 나옵니다. 왜 술을 같이 흔쾌히 마시게 되셨는가? 이제 준비가 좀 흡족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불과 1년 만에 포구나 여러 가지 진지를 다 새로 구축했고, 이제 뭐 활이라든가 이것도 다 고쳤고, 전선도 다 고치고, 대포 쏘는 훈련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화포 쏘는 훈련, 이것도 만족할 만하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불시에 검문을 하면서 다 만족할 만하다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있던 부하 장수들과 술을 마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잊지 않으셨던 거, 이 부하 장수들을 엄청나게 엄히 다스리고, 뭐 초창기 때는 엉터리에서 막 곤장도 때리고 하셨지만, 이제 준비가 제대로 되니까 이제 술과 고기를 먹게 하시면서 수고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치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똘똘 병사들이 뭉칠 수 있게끔 이렇게 인정을 하고 훈련을 즐기게끔 만드는 분위기까지 1년이 걸린 것이고, 이때가 임진왜란 전쟁 발발 한 달 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 뭐냐면, 거북선도 이제 만들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선을 만들어서 대포 훈련을 하시는데, 이 거북선 대포 훈련을 언제 하시느냐? 임진왜란 발발 4일 전에 거북선 대포 훈련을 하십니다. 이게 놀랍게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 돌아가서 이건 뭐 충격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거북선은 뭐 태종 때 한강에서 뛰었다는 그 거북선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이순신 장군님만의 이제 좀 새로운 창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북선이에요. 외선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거북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백성들의 상황과 여러 가지 밑에 부하장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다 깨버리고 제대로 된 장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셨고, 또한 철저히 다 검사도 하셨고, 초반에는 벌을 많이 주셨지만 준비가 잘 되자 상을 주고 술을 마시게 하고 함께 노고를 취하면서 즐겁게 함께 하면서 이제 분위기까지도 띄우셨던 이 이순신 장군님의 이 데뷔 이 상황은 이제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거리 공격까지 다 대비를 하셔서 화포와 화살 중심의 훈련 많이 하신 거, 특히 이제 활쏘기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배들 간의 싸움에서 이제 불화살로 이제 막 쓰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무튼 이렇게 타이밍과 여러 가지가 놀랍게 맞아 돌아가서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를 하셨다. 뭐 충격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 외 다른 지역에서는 전쟁이 막상 발발하자마자 다 엉터리였고 엉망진창에 정신이 해이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죠. 이것에 비한다면 정말 1년 만에 불과 이걸 다 바꿔버리고 임진왜란 발발 4일 전에 거북선에 대포 쏘는 훈련까지 하셨다는 건 정말 충격이라고 빠지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